발표할 융합보안학과 조수빈입니다. 저는 현재 한성대 장학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분석한 뒤 운영 방안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장학금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로서 경제적 도움과 학업적 성취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성대는 창의융합, 공동체, 글로벌 역량의 기준에 맞는 다양한 장학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한성 장학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입니다. 봉사장학, 복지장학, 글로벌 장학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과제 우수 수상자에 대한 장학이 매우 명확한데요. 수상장학 같은 경우 타 학교에서는 대체로 명시하지 않거나 공모대회 우수자 등으로 통칭되어 있는데 한성대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 대회에 참가만 한다면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장학금 또한 한성대학교만의 특별한 장학금 중 하나인데요. 모든 재학생들에게 4년 동안 총 100만원, 강의료, 응시료 등을 지원하여서 재학생들이 시험과 자격증 응시료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분위 고려, 근로장학금, 수상장학 세분화 등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왜 한성대는 낮은 장학금 만족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체로 학생들이 교내 장학금 수혜율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알림이를 기준 2022년 장학금 수혜 현황을 분석했을 때 한성대는 교내와 교외를 포함한 전체 장학금이 1인당 368만원 정도, 교내 장학금이 130만원 정도로 오히려 수혜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243개 교 중 83이라는 꽤 높은 동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수혜율이 낮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우선 교내 장학금의 분야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수치를 보았을 때 저소득층 장학금은 119위로 평균에 근접하고 근로장학금은 10위로 매우 높은 수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우수 장학금은 165등 정도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가 낮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전액 장학금 부재 또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한성대의 성적 우수 장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성인재 장학금의 등록금의 최대 감면 비율은 70%입니다. 성적 최우수자에게 전액이 아닌 일정 퍼센트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한성대뿐인 것은 아니지만 수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보니 70%가 적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성인재 포인트의 정산 방식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강한 학점 평균으로 순위를 매기는 일반적인 대학교 방식과는 달리 한성인재 포인트 정산은 수강한 학점을 평점 기준에 따라서 교과 포인트를 산출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선 두 학생이 모두 비교과 포인트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A 학생은 18학점을 수강하고 4.5점 만점을 받고 B 학생은 21학점을 수강하고 4.0점의 평균 평점을 받습니다. 0.5점이라는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수강자 B가 더 높은 장학금을 수혜받게 됩니다. 또한 한성대는 트랙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수과나 소수 트랙이 생기기 매우 쉬운 구조인데요. 그런데 소수과나 소수 트랙의 경우 해당 학년 한성인재 장학생 한성인재 포인트의 평균 이상을 넘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성대의 경우 그 평균 점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장학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 접근성 부족, 교육 장학금 제한,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들이 학생들의 장학금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교내 장학제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큰 특징을 도출해 보았는데요. 한성대는 참여율 및 성실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장학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역량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성인재장학금은 이러한 역량을 명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공지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운영 방안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한성인재장학금 평점 기준의 조정입니다. 학점 간 기존 차이를 1점에서 1.5점으로 변경하였는데요. 기존 방식은 3학점 차이가 약 0.6점까지의 평균 학점 차이를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점으로 변경하면 그 차이를 약 0.4점까지 줄여 수강 학점에 따른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학생들의 한성인재 포인트 공개입니다. 타 대학의 경우 매학기 성적 우수 장학생의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이를 일부 착안하여서 이름은 명시하지 않지만 장학 인재 포인트 순위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학생 익명성은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명확한 장학 기준과 수혜 인원을 공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비교과 대회 등의 상 이름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를 장학금이라 생각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회의 핵심 역량과 장학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최우수창의 장학, 우수융합 장학 등으로 장학의 의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만 시상이 장학금임을 명시하고 기존 제도의 강점인 세분화된 장학 구조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학금의 금액 축소, 지원 분야 확대입니다. 현재 교육장학금은 강의료 일부와 자격증 응시료 등의 제한된 분야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확장하여 일부 유료 프로그램과 강의 부속 교재들을 추가로 지정하여 교육장학금 지원 분야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장학금의 활용성은 높이되 금액을 일부 삭감하여 효율적인 장학금 사용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성대학교 장학은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제가 새롭게 제안한 이 운영 방안이 이러한 강점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고문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